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 대 불가리아. 자, 일단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또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1.5분 정도의 라인업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세스코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이제 보였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슬로베니아였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 루마니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 생각보다 루마니아한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루마니아가 PK를 좀 실축해서 좀 무승부로 마무리된 감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불가리아가 더 위협적인 기회도 많이 만들었고, 좀 생각보다 이제 크게 좀 안 밀리면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불가리아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템포 자체는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 네. 두 팀 다 뭐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좀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좀 템포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슬로베니아가 중원에서의 그 우위를 살려 어느 정도 좀 홈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불가리아의 폼도 괜찮긴 하지만 포르투갈까지 잡으며 기세가 물오른 그런 슬로베니아의 기세를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슬로베니아가 이제 곧 있으면 뭐 유로 본선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수들 좀 아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이제 일주일도 좀 넘게 더 남은 그런 이제 일정이고,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또 꼬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간 있는 실력 그대로 좀 판단을 해서 요거는 그래도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슬로베니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슬로베니아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누바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세르비아. 자, 일단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요케레스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이제 스포르팅에서 놀라운 그런 좀 활약을 펼친 그런 요케레스가 좀 결장 중이고, 그에 비해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네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덴마크 상대로 유유스팅을 10개 가까이 허용할 정도로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 득점 기회도 잘 못 만들면서 공수 방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직전 경기에서의 스웨덴의 폼은 다소 아쉬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정팀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본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다소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세르비아 역시 이제 이전에 비해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스웨덴이 홈에서는 4연승을 좀 거두고 있지만, 그 상대 팀들을 봤을 때 이제 몰도바, 에스토니아, 그리고 뭐 알바니아는 좀 더 체급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뭐 최약체 팀이거나 안 그러면은 좀 다소 약팀, 비교적 좀 약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게 좀 전부기 때문에
좀 세르비아와 같은 강팀 상대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매번 이제 공격 전개가 안 좋은 팀들을 이제 홈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격 전개가 좋은 세르비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스웨덴이 홈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지가 관전 포인트지 않나 한번 좀 싶기도 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좀 침투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침투 위주로 어느 정도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템포 또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뭐 세르비아의 그런 좀 연계 플레이나 메이킹 능력이 스웨덴에 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퀄리티 면에서는 세르비아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물론 뭐 이제 홈인 이제 스웨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의 좀 최근 흐름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정배를 받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뭐 세르비아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역배를 받은 그래도 세르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르비아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누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몰도바 대 키프로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폴란드를 꺾거나 이제 체코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이변을 좀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친선 경기에서도 오스트리아 그리고 홈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네. 확실히 좀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좀 전개면에서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특히 좀 역습이 잘 통하면서 이변을 좀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약팀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격하기보다는 매번 좀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변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잘 없었죠. 네, 기껏해야 뭐 좀 잘 버텨서 무승부를 만들거나. 네. 다만 근데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화끈하게 좀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그리고 뭐 수비할 때는 그래도 좀 잘 하면서 나름 좀 좋은 결과들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확실히 이번 유로 예선에서 좀 반전의 모습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조별리그 전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더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인 그런 키프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몰도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몰도바다 보니 비교적 좀 할만하다 생각해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라인이 많이 좀 내려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만약 몰도바 상대로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 해도 생각보다 좀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도 롱볼이나 좀 크로스 위주의 전개가 대부분일 정도로 많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상대가 몰도바라고 해도 그렇다 할 좀 공격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좀, 네. 오히려 뭐 공격 면에서는 좀 더 뭐 몰도바가 더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잘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제 키프로스 같이 라인이 내려간 상대한테는 공격에서 더 막힐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도 이제 몰도바가 좀 이기거나 약간 좀 무승부, 잘못하면 좀 무승부 나는 경기, 약간 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햄무얼무로 보도록 할게요. 몰도바 햄무얼무.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 이제 오스트리아. 자, 우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이 많이 저조했다가 직전 경기 이제 에스토니아 상대로 4대0 이제 대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워낙 안 좋은 팀이다 보니 충분히 스위스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비 밸런스가 좋은 오스트리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좋은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왜냐면 이제 직전 경기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 스위스가 좀 득점력이 폭발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계속해서 좀 득점력이 잠잠했고, 그리고 좀 특히 좀 수비가 좋았던 팀들 상대로는 최근 좀 재미를 많이 못 봤었던 그런 스위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약간 오스트리아 전이 좀 스위스의 공격이 확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를 좀 판단할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세르비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6연승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기세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좋다 보니 공수 방면에서 지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수비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역습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공격에 대한 대처가 잘 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스위스에 비해 오스트리아의 그런 공격 전개나 메이킹 능력이 뭐 현재로서는 더 낮다 보니까 득점 기대치는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현재 뭐 기세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오스트리아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자, 그쵸. 자, 물론 뭐 근데 이제 스위스가 홈에서 마지막으로 패배한 게 거의 뭐 3, 4년 전인 만큼 몇 년 동안 홈에서 지금 진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좀 홈에서는 나름 좀 극강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쉽게 지금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스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근데 이제 최근 뭐 흐름이나 경기력은 오스트리아가 많이 좋다 보니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워낙 지금 모멘텀이 많이 올라온 그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랜승의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자, 우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인 이제 오타비우가 결장 중. 자, 그에 반해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갈 직전 경기 핀란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점유율도 70% 이상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유일하게 이제 허용한 유효슈팅 2개가 모두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선 2점차 승리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이제 보였지만 그 허용한 유효슈팅 2개가 다 들어가면서 결국 좀 4대2로 좀 다소 찝찝한 승리를 거뒀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모드리치 그리고 브로조비치 등 주요 선수들이 몇몇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크로아티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흐름이 좋은 좀 양팀이고,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중원이 좀 막강하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대로 크게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하면서 크로아티아가 확실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주도권을 포르투갈한테 쉽게 좀 내주질 않을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좀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포르투갈이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좀 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포르투갈을 막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포르투갈이 이 경기가 원정도 아니고 이제 홈인전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크로아티아가 과연 좀 포르투갈의 그런 좀 공세를 다 막아내기는 좀 다소 좀 의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뭐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도 굉장히 좀 다양하면서도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포르투갈을 좀 제어할 수 있을지가 약간 좀 관심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약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제어는 약간 못하지 않을까 쪽으로 좀 기우긴 하는데, 그래도 막 뚜껑은 좀 까봐야 아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결과를 본다면 뭐냐, 저는 뭐 그래도 현재 뭐 폼이 굉장히 좀 물이 오른 그래도 포르투갈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포르투갈이 이길 것 같다. 포르투갈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포르투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이랑 이제 크로아티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노르웨이. 자, 일단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르로스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덴마크가 이제 직전 경기 스웨덴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이제 그 경기에서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좀 좋은 그런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기세도 좋고, 그리고 특히 홈에서의 좀 경기력 또한 좋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뭐 전지성 및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공격 템포도 빠를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환도 빠른 그런 좀 양 팀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이제 덴마크가 홈에서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2년 가까이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홀란드 그리고 이제 웨데고르와 같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의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 두 선수의 그런 좀 폼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죠. 다만 뭐 반면에 뭐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선수에 뭐 의존하기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좋은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기본 면에서는 노르웨이에 비해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노르웨이가 워낙 좀 공격에서의 고점이 좀 높은 팀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코소보 상대로 이제 홀란드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뛰어난 폼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좀 덴마크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홀란드, 이제 좀 웨데고르와 같은 그런 좀 스타 플레이어들의 폼에 따라 노르웨이 경기력이 좀 좌지우지 되고 있죠.
다만 근데 이제 이 두 선수의 좀 최근 폼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노르웨이 그래도 경기력을 좀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러니까 좀 최근 이제 홀란드와 웨데고르의 폼이 좋다는 점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를 좀 무턱대고 좀 덴마크 사이드를 가져가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건 조금 고민 끝에 고려를 해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네요. 아무튼 결론은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덴마크 햄무나 무승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언어와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우선 이제 헝가리 대 이스라엘. 이 경기는 이제 헝가리 승. 그리고 언어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북아일랜드. 네. 이 경기는 네, 스페인 승. 그리고 END 기준이라고 해도 네, 마인스까지 한번 네, 보는 경기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 콜롬비아 경기.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프랑스. 네,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J2 리그에 이어 이제 A 매치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